네, 시장의 중심 이슈를 통해서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가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슈 플로우인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앞서 들으신 대로 AI와 관련된 부분들 진짜 요리 먹고 저리 먹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TSMC 쪽이라는 키워드로 잡아서 AI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치 양당까지도 지금 모두 다 발벗고 나서고 있는 지금 인구와 관련된 감소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둔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또 여기서 어떤 일정으로 노려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TSMC가 쏘아올린 AI 공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네, 반도체랑 AI가 지배하는 연초라고 적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요?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말은 쉽지만 사실 본격화라는 건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전일 미장에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뭐 또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이제 연기되나 또 이런 또 우려가 있었는데 뭐 이런 우려감을 뭐 TSMC의 뭐 실적이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었는데 예상치보다 좀 살짝 좀 좀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네.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그런 어떤 금리 인하의 이제 그 연기 우려감을 TSMC 실적 발표가 이렇게 티핑 포인트로 한번 이렇게 다 건드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뭐 나스닥의 어떤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상당히 3%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TSMC의 어떤 실적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매출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우선은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단순하게 보면은 한 2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뭐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어떤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디에서 이제 많이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걸로 봤냐,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봤더니 스마트폰이나 고성능 컴퓨팅,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 뭐 상승 전분기 대비해서 아주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역시 스마트폰 하면은 또 어제 뭐 갤럭시 S24에 어떤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어제도 뭐 저희가 이슈 플러스 다뤘지만 뭐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뭐 저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AI 폰으로 넘어오는 상당히 뭐 큰 하나의 이슈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화제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들어가는 뭐 제주 반도체도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AMD도 지금 목표가 상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다시 이제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상승이 나와 준다면 뭐 저희 그 주식 투자자로서는 결론적으로는 HBM이나 다시 뭐 CXL 그다음에 오나요? 네,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다시 또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많이 안 간 그리고 여태까지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섹터가 HBM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재차 많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다시 조금 붙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특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또 리포트가 뭐 93,000원 뭐 이런 식으로 7만 원대 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HBM 섹터는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뭐 TC본도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 이런 네. 것들이 1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장비주 쪽을 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실적까지 받쳐주면은 더 길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저는 반도체 강세론자인데. 그렇죠. 네. 우매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올해 뭐 최소한 1분기까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뭔가 죄송하지만 좀 급락이 나와서 차라리 반등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상방을 좀 더 열어줬습니다.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을 좀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HPSP, 이오테크닉스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최근에 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뭐 이슈가 있었죠. 삼성과의 어떤 협력의 이슈도 있었고 HPSP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 공정을 되게 여러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뭐 저는 좋은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고 기술력이 있거든요. 있네요. 네, 매출도 뭐 올해 작년에 비해서 뭐 상당히 증가합니다. 매출이 1,760억에서 올해 2,290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장비주에 대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오늘도 HPSP는 4.5%대의 강한 상승세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5만 원 이상 트라이를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께서도 이 AI와 관련해서 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올해 키워드가 아마 AI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CES 2024에서도 AI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 지금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AI가 핵심 주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AI와 이제 로봇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만나면서 생산성을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그러한 이제 그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뭐 M7이라고 대표가 되는 그런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술주에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 사항이 커져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AI가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관련된 투자가 지금보다는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뭐 판매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패키지로 묶여가는 게 이제 HBM 관련된 D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는 지금 D램 시장에서 HBM 비중이 작년에는 한 9%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8%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트너 같은 경우도 2026년도까지 HBM 시장 규모가 50억 달러로 지금보다 3배 정도 확대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HBM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AMD나 뭐 인텔, 구글, 테슬라 전부 이제 AI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AI 반도체도 전부 HBM 관련된 반도체들이 전부 다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쪽으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HBM에 대한 투자를 올해 뭐 생산 캐파를 2.5배 정도 지금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HBM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사항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HBM3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유 자체는 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뭐 현금성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와의 D램 격차가 글로벌 시장에 점유율 자체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좀 더 과감하게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관심 종목 자체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HPSP 뭐 여전히 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그 후공정 패키지를 하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 열심히 좀 관심 있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현미경을 하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세 가지 종목들을 말씀해 주시는 동안 살펴보고 있었었는데 그럼 이제 진입 시점이라는 것이 오늘 워낙에 좀 세가지고 조금 눌렸을 때 그렇죠.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뭐 계속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우선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각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실적들 발표가 내일 예정이니까 실적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종목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끝날 것 같았던 재택근무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관련주는 재료 소멸에 좀 주의하자 적었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네, 재택근무 얘기는 하지만 활성화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금 재택근무주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뭐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저출산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더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뭐 0.7명대로 세계 지금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2070년도가 되면 뭐 1970년대 중반 수준으로 인구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의 한 뭐 60% 정도 이제 수준으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요. 뭐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양당에서 관련된 뭐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뭐 관련 부처를 설립한다든가 육아를 위한 뭐 휴직 확대, 그다음에 뭐 출산 시 장려금 등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애를 낳으면서 이제 이제 애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좀 유연화된 그런 이제 근무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택근무를 지금보다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기에도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됐을 때 뭐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재택근무가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택근무라는 게 이게 뭐 할 수 있는 경우가 대기업 사무직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네.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니면 생산 현장 아니면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특히 이제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재택에 대한 기대감만 있지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택근무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네. 전혀 뭐 실효성 있지 않다 이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제 사정이고요. 관심주들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알서버트, 그다음에 이제 파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재택 관련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먼저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는데 일단 뭐 오래가 쭉 간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전문가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이제 소멸될 때를 조심하자. 그때 이제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이슈플로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예. 제가 뭐 꿈비, 뭐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말고 전통적인 것들. 예, 재택근무 쪽 제가 보자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뭐 어제 방송에도 상승이 나왔고 오늘 뭐 상승이 나왔다가 좀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뭐 저출산 섹터는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제 대책이 발표되고 그리고 재료 소멸 나오고 다시 또 내려오고 네. 뭐 그런 흐름이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랑스는 지금 출산율이 1.68입니다. 저희 0.7인데. 근데 더 높네요. 네,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출산 휴가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해서 즉 6개월 정도로 쓸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여야가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출산율 관련해서 특히 이 여당 쪽에서는 특히 이제 근로 형태를 좀 바꾸는 식으로 한마디로 유연근무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쪽이 좀 많이 가는 모습인데 네. 지난 10월에도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근로 형태 개편 중심의 획기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정부 측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을 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거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이어야 된다. 네, 상당히 파격적이어야 네, 됩니다. 상당히 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막 월 2, 300 정도 아이 한 명당 2, 300 정도 생활비를 이렇게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뭐 정부에서 이미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조 정도 지금까지 들인 그런 저출산 비용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못하나 제가 어제도 성토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저출산 쪽은 결국 우리나라는 다 테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로서 상당히 움직임이 있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좀 이제 관련주는 또 이제
어떤 테마성으로 강하게 쳤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정책으로 이제 입안이 돼서 이게 뭐 공표가 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뭐 더존 비존도 가고 오늘도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한동훈 장관이 또 오늘 가서 또 AI 관련해서 거기 더존 비존에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또 어제 이제 저출산 공약 발표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관련주가 또 깨끗한 나라였는데 그건 또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겹 테마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니까요. 뭐 그런 흐름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테마가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도 좀 겹 테마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뭐 바깥에서 보기에는 뭔가 개선되는 게 없어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하지만 일정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춘절인데요. 전문가님부터 키워드 주시면요. 네, 춘절 연휴는 소비 성수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좀 세야 될 텐데. 자, 대표님은요? 뭐 올해 중국 소비 회복은 좀 난망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문가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원래 뭐 저희 주식 투자자로서 춘절 하면은 저희 또 11절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중국 내수주에서 맞아요. 화장품주 막 저희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중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아니에요. 예, 정확히 잘 아시는데요. 네. 재작년인가부터 좀 움직임이 좀 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국 내수하면은 상당히 뭐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정부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절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뭐 중국 내수주라고 하면 뭐 화장품주였는데 네. 중국 쪽도 이제는 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좀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주들 보면은 실적 좋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ODM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어떤 유럽 향의 어떤 그런 실적 좀 좋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향 중에서도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하든가 실적이 좀 개별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내수 그런 화장품인데 그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사는 중저가 브랜드 이런 것들을 가진 회사들이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중국 화장품 하면 어떻습니까? 한국 화장품 뭐 이츠안불 예전에 본느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본느가 뭐 실적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느를 얘기하려고 또 준비를 했는데 또 오늘 지금 들어오니까 또 상당히 강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춘절하면은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저희 또 테마주로서는 그래도 2월 초기 때문에 움직이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련주들이 또 저가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 보니까 뭐 실적이 막 적자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적으로 테마적으로는 바닥이니까 한 번은 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쪽으로요? 네, 맞습니다. 예,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쪽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오늘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그 중국에 이제 보니까 이번 춘절하고 뭐 새해 그 설날까지 해가지고 여행 수요가 뭐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고 보복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쪽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롯데관광개발 관련 뉴스였는데 네. 제주도로 이제 중국 관광객이 좀 몰린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 LCC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LCC 쪽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제주항공이나 진해 여러 가지 테마가 이슈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실적도 있고 그러니까 LCC 쪽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LCC에다가 딱 그 중소형 화장품이 중국간에서 더 붙은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 예. 자, 그럼 대표님께서는 난망하다. 그러니까 네.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 뭐 춘절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설날이랑 그렇죠. 뭐 같은 예. 거니까 뭐 그렇게 이제 아시아권의 이제 주요 이제 명절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춘절에 이제 고향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방문을 할 때 선물을 구입해 간다든가 하면서 소비가 이제 크게 느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둔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5.2%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이제 5.3%를 좀 하회를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대중국 제재,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인구 감소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향후에도 이런 고성장은 좀 향후에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비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뭐 중국의 소비 지표가 이제
소비 지표를 보면 12월 달에 중국 소매 판매가 7.4%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증가를 했지만 11월 달에 10.1%보다는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8월 달 이후에 계속 꾸준히 소매 판매가 증가하다가 이게 이제 감소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게 조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소비가 회복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에 중국이 또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계속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달에 이제 실업률이 5.1%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 코로나 시기 때보다는 낮아졌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그런 수준이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작년 6월 달에 21.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이 실업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이제 실업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청년 실업률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 수준이 지금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소비는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한다라는 건 그만큼 소비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뭐 이렇게 춘절이다라고 해서 중국에 관련된 뭐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고가 브랜드는 글로벌 화장품 회사가 이제 선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저가 브랜드는 중국 제품들의 그러니까 제품 질이 좋아지면서 지금 중국 제품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이도저도 아니니까 네, 어쨌든 보면 그래서 그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된 기업, 특히 이제 중국의 판매량이 증가했었던 비중이 높았었던 그런 이제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난망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아니면 동남아 지역의 판매가 확대가 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뭐 그나마 이제 화장품 ODM 업체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국내에 많이 오면서 이제 면세점주에 대한 부분도 뭐 관심사항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소비 패턴이 과거와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어때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중국 제품들이 이제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뭐 저렴한 가격에 고급 상품들을 많이 살 수 있다라는 가성비군요. 관점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뭐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스타일이 좀 바뀌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체험 관광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성수동에 가서 맛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관광지에 가서 관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류 드라마를 찍었었던 데 가서 구경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기존의 소비 패턴이 전혀 바뀌었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면세점주로 불리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면세점 부분이 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실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일단 면세점주도 일단은 뭐 서울에 있는 면세점 중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뭐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지금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좋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중국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원체 이제 이 도박성 그런 게임들을 네.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카지노주는 그나마 이제 아직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내에서는 이제 카지노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아직까지는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 종목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뭐 화장품 ODM 업체 중에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북미 지역에 뭐 관련된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화장품 업체에 대해서 지금 ODM으로 납품하는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 뭐 완성 그런 이제 화장품 브랜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그런 이제 내수 판매 중심이다라는 게 좀 강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의견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였습니다.